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이맥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은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했다. 그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관련 자료는 이제 대성마이맥에 있는 관련 자료입니다. 뭐 1등급 47점, 뭐 2등급 43점,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게 지금 1등급과 2등급에 이렇게 갭이 좀 적으면 좀 뭐랄까 난도가 좀 쉬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충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렵지는 않았다라 할 수가 있어요. 확 떨어지네요. 어려웠나?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암기 과목은 안 한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어렵죠. 대충 한 거죠. 대충 한 학생들. 대충 하면 5% 부족하면 이렇게 확 떨어져요. 5% 부족하면. 1% 부족해도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암기 과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 그리고 이번에 정말 고용기가 정말 그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만든 컴팩트가 있잖아요. 동사 컴팩트도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은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요 사이, 최고점과 1등급 사이가 당연히 나왔을 거다 라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오답률 그 순서를 한번 봅시다. 19번 문제. 그래서 보면 이제 보여요. 50% 넘는 일단 오답률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렇게 난도가 전체적으로는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50% 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19번과 16번. 야, 동사 학생들이 제 제자들이 잘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친다는 걸. 딩거. 자, 19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왜 많이 틀렸는지요? 왜 그냥 그죠? SF 조약이고 SF 조약 맞추기였어요.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단 국어가 있어요. 국어가 있습니다.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국회가 개설돼서 1889년 메이지 헌법과 1890년 일본 제국 의회가 나왔고 10년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이니까 1880년대 맞추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틀렸던 60% 이상의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5~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5~3개가 있으니까 이제 17세 후반이죠. 근데 17세 후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청나라 때 맞추기 문제예요. 그냥 청나라 왕조 시기 때 맞추기 문제죠. 자, 다음에 이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해 안 가요. 공부 안 한 거죠, 그냥. 이거는요. 태평천국 운동이고 태평천국 운동 맞추기죠. 자, 이런 건데 당연히 전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새끼줄 무늬, 뭐 이토기, 뭐 이런 단어에서 1번 열도의 조몬 토기구나. 띵동.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명관이라고 하는 힌트, 그리고 연주와 운주 16주 합쳐봐. 연호 16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 단어죠. 그리고 뭐 남명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요 거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맹암모곡이라는 단어에서 이건 여진 금이구나. 잠시 제가 아까 이상한 탄산수를 먹었더니 자꾸 가만히 있어! 자,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발해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맞죠? 요 거란이고요. 정답 나왔고요.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라는 것은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죠. 외와 연합하여 백강전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백제부흥운동이죠. 백제부흥군. 백제는 망했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마포와 조공 채봉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 명이죠. 그 다음에 송과 형제 관계의 맹약을 체결했다. 전연의 맹으로서 거란과 북송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 거고요. 3번. 밑줄친 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 하여서 짐이 누구예요? 라는 거죠. 나부터 황제다. 시황제죠. 그 다음에 이제 2세 황제, 3세 황제. 그리고 3세 황제 때 망했죠. 유방과 항우한테. 진시황이죠. 그래서 이분 군만도 문화도 통일, 이사, 분서갱유, 군현제 정국화, 만리장성, 두량령 통일, 그다음에 문자 통일, 화폐 통일, 반량전, 도로폭 통일 뭐 이런 거 맞추는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약제는 없지만 삼공구경 제도가 있죠. 정답은 이제 1번 군국제는 한 고조, 그다음에 도량령 통일 맞고 장건서역 파견 한 무제. 정답은 이제 기억과 디귿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조의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이래요.
내가 이제 쟤를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힌트가 아니야. 더 읽어봐야 되는데,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아, 북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쟤는 뭐예요? 남조죠. 송재, 양진의 그 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세기 찾는 거예요. 북의 효문제니까 5세기. 뭐 우리나라 때 이제 장수왕의 남북조 외교가 유명했죠. 당이 안남도읍을 설치했다. 예, 이거 7세기죠. 베트남 쪽에다가 세운 거고요. 신라가 독서 삼품과를 시행했다라는 것은 이거 이제 당나라의 과거의 영향을 받은 과거가 아닌 관리 그 등용 제도의 일환이라 할 수가 있죠. 8세기 때 있었던 거예요. 여가 이제 당나라 이유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요. 독서 삼품과는요. 남조와 북조, 이게 정답이죠. 정답이 좀 쉬웠네요. 흉노가 평성의 백등산 정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면 되고요. 기원전 뭐 3세기에서 2세기, 기원전 2세기 사이. 1번은 장안성을 본떠 헤이조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헤이조쿄니까 이제 8세기 때 일이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정유 재난 때 강한 나왔네요. 예, Q&A. 후지와라 세이카죠.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하야시 라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기죠. 자, 그러면 이제 소학을 편찬했다. 이건 이제 주자와 주자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듣보 몰라도 되고요. 그냥 주자로 알면 되죠. 사서집주, 뭐 근사로, 그다음에 뭐가 있죠? 서학이 있는 거죠. 뭐 하나 더 있는데 노란 거. 뭐지? 아, 주자가래가 있죠.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주세붕이죠. 주자감은 이제 발해의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주자와는 관련이 없죠. 이건 이제 그 훈고학 가르쳤겠죠. 제자 하야시 라잔, 여기 정답이고요. 스키다 겐바쿠 해제 신설은 이제 국학과 관련된 국학과 관련된 거고 이제 18세기 때죠. 아, 국학이래. 난학과 관련된 것이죠. 그다음에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야톡의 영향을 받은 세이키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도공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신라 왕자 천일창이 뭐 도공들이 따라왔다 뭐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네? 아, 도웨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레인이나 도웨인을 찾으면 돼요. 정답은 1번이고 2번이 나오려면 제시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흉노의 유연이 뭐 전조 한을 세웠다. 또 그의 그의 아들 유총이 뭐 러양을 점령했다. 영가의 난. 그래서 서진이 장안을 점령되어서 서진이 망했다. 뭐 건강에 동진이 공급되었다. 이런 게 제시문에 나와야죠. 카마쿠라 마부시키의 대외 교류는 사무역이죠. 조공책봉 안 하고 사무역이었죠. 남성과 원과 사무역을 했습니다. 고려도 이제 스시마 쪽에서 사무역을 했고요. 백제의 성장에 기여한 낭랑 유민은 낭랑이 이제 313년에 이제 망하면서 있었던 일이 낭랑 유민들이 내려가서 백제와 가야의 발전에 또 기여하죠. 한족의 남하와 강남 지역의 개발이라 되어 있는데 역시 요거죠. 요런 비슷한 게 나와야 되겠죠. 자, 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신분 이동을 금지, 뭐 농민들의 무기 소지 금지,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뭐 통일 정책 금지, 또 이 도수령이라고도 얘기하죠.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는 곳을 분리시켰죠. 조카마치가 또 이때부터인데 이제 에도 마부 때 더욱더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게 벽제간 전투인데 이건 명나라 군대가 패배한 전투입니다. 명의 이호송 몰라도 되고 명군이 패배했다. 이거 이제 직후에 이제 강화 협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 문제상에서 중요하죠. 임진왜란 때 이제 부산 전투, 부산의 상륙, 그리고 이제 한양 함락, 그리고 한산도 대첩. 순서를 제가 한산도 대첩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됐네요. 한산도 대첩. 그리고 이제 명군이 오면서 평양성 탈환. 그리고 이제 벽제간 전투에서의 패배. 그리고 이제 강화협상의 본격화. 강화협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순서가 중요하고요. 온인의 난에서 활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거죠. 센코쿠 시대를 종식한 인물이고 온인의 난은 센코쿠 시대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는 언제예요? 1467년에 있었던 사건이 온인의 난이라 할 수가 있죠.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다. 이게 정답이죠. 사루 전투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건 이제 후금과 조명연합군의 충돌이죠. 당시 이제 후금의 리더가 누르하치고
당시 조선의 장수는 이제 강홍립 같은 인물이죠. 대궐을 점령했다. 명나라 영락제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8번. 목이 잠기죠? 다음 편지를, 간만에 제가 수업해서 그런가? 다음 편지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적산법화원, 끝났죠. 예, 적산법화원. 청해진, 끝났죠. 예. 장보가 기억나야 되고, 그러면 애닌도 같이 기억나야 되죠. 1번, 선종을 창시했다. 이거 6세기 달마죠. 왕호천 조국전을 집필했다. 8세기 해초죠. 쇼토쿠테제스 스승이 되었다. 6세기 말에 고구려 승려였던 해자죠. 윈강의 대부를 조성했다. 그냥 북이. 그 다음에 입당구법 술래행기를 저술하였다. 예, 요게 엔닌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 신발에 밑창이 깨져가지고 소리가 나서. 예, 시원하네요. 자,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화폐다. 말의 발굽 모양으로 생긴 이 화폐는 마제은이라고 불리워지는 원명 청시기 때의 유명한 화폐이죠. 제가 이제 발굽 제자예요. 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는 거예요. 명의 조선의 곡물로 요구하기도 했다. 예, 그렇고요. 갈레오 무역으로 그죠? 에스파냐가 멕시코산 은을 태평양을 건너 그죠? 필리핀으로 마닐라로 갖고 와서 명으로 유입되었죠. 맞고요. 청에서는 아편 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강무역으로 하여 청나라의 은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유출이 되죠. 일본이 조선의 회치법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확대하였다. 예, 뭐 너무 유명하죠. 이와미 은광. 5번. 조선을 통해 명에서 일본으로 수출. 거꾸로 되죠. 일본에서 명으로 또는 일본에서 청으로 둘 다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 명청으로 조선 루트를 통해서 은의 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16에서 18세기 때 있었던 요 광경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자, 10번. 가왕조식의 동아시아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요게 이제 아까 많이 틀렸던 빅4 중에 하나죠. 지금 5상계가 나왔어요. 5상계가 나왔고, 3번의 난이죠. 3번의 난이니까 17세기 후반 그 3번의 난. 그 청나라 때에 천계령 기간에 또 있었던 게 또 포인트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문제 쉬워요. 예, 어렵지 않은 게 이게 17세기 후반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청왕조 시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후반, 뭐 18세기, 19세기 다 되는 형국이라 할 수가 있죠. 청대를 찾는 거예요, 청대. 자, 당연히 기억은 맞아요. 그죠? 연행사가 나왔으니까는요. 청애조 시기 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연행사죠. 삼포회라는 그죠? 16세기 초 1510년에 있었던 거니까 해당이 안 돼요. 청계령이 해제되었다. 그렇죠. 예, 선수합니다. 청계령 실시도 맞고 청계령 해제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이거는 언제예요? 17세기 초예요. 17세기 초고 1609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명나라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나라 망한 건 1644년이잖아요. 그 17세기 약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읊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명해조 시기 때, 17세기 전반 명해조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막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마쿠라냐, 무로마치냐, 에도 마푸냐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통신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고구마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에도 마쁘네. 도국가 힌트가 너무 많네요. 에도 마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후기,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말 청대를 찾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옳지 않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거군요. 자, 그래서 명말 청대, 조선 후기면 다 맞고 오답을 찾는 거죠. 지금 홍길동전 조선 후기죠. 맞고요. 고려만국전도 명말이죠. 맞죠? 사서집주를 편찬하고 있는 지식인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송나라 때, 남송시기 때 이제 주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애매해요. 예. 정확하게 하려면 사서집주를 처음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명확하겠죠. 우키요에를 구매하는 조은인, 에도 마푸죠. 가부키 공연 역시 에도 마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래서 3번.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가가 뭡니까? 가가 우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습이군요. 요게 포인트죠. 몽골의 일파인 오이라트와 타타르가, 자, 오이라트와 타타르가 나왔어요. 오이라트 하면 토목의 변이 유명하고요. 타타르 하면 이제 16세기 때의 알탕칸의 베이징 포이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5세기 후반 이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5세기 후반 이후니까 명대죠. 예, 임진왜란 전 명대를 찾는 거예요. 금과의 강화 추진에 반대하는 장수를 만났다. 금? 금은 언제예요? 12세기죠. 12세기 이제 남송 때 이제 어떤 장수겠죠. 사고전서의 편찬에 참여하는 한족지기. 사고전서는 18세기 청나라 권룡제 때 일이죠. 저동다오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병사. 이거 누구예요? 13세기 후반 원이죠, 원. 그다음에 조공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류큐상인, 류큐사신. 류큐 같은 경우에는 ING예요. 15세기부터 해서, 이건 ING잖아요. 15세기부터 해서 19세기 때까지. 언제 망해요?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게 망하는 것 자체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 때 망하잖아요. 언제 망하죠? 1879년에 망하니까 여간 19세기 때까지 내내 볼 수가 있는 것이, 명청시기 내내 거의 볼 수가 있는 것이 류큐사신인 거죠. 정답은 4번이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화봉공주를 맞이하러 온 토본사신 일행은 7세기 당태종 때와 관련된 모습이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입니다. 첫째, 조선의 내란은 화약의 체결로 이미 진정이 되었다. 뭔가 조선에서 내란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더 읽어보면 더 정확해지겠지만 동학농민 운동 중에 있었던 전주 화약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기국정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 제시는 그 뜻은 좋으나 조선의 개혁은 조선이 알아서 해야 되며, 변란이 평정되면 우리가 9년 전에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철수해야 된다라 하여서 지금 뭔가 양군이 온 거죠. 양군대가 온 거예요. 양군대가 온 것이고, 양군대가 이제 조선의 어떤 그 내란이 이제 끝나게 되어서, 화약으로 끝나게 되어서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동학농민 운동 때 청일 양군이 왔고, 갑신정변 때 이제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득보조약이 있어요. 한국사에서는 중요한데, 동사에서의 텐진조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텐진조약은 1858년에 이제 유명한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텐진조약이 있죠. 그냥 같은 이름의 다른 조약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양군이 철수했다가 동학농민 운동 때 청군에게 구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청군이 오고,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텐진조약에 따라 청에 알리고, 일본에. 그리고 일본은 이제 거류민 보호를 이유로 하여서 바로 이제 그죠, 여기 온 거죠. 조선에요. 그리고 이제 전주 화약으로 인해서 청일 군대가 모두 철수하라라고 하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 청은 이제 받아들이고, 일본은 이제 거부하는 어떤 그런 형세에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요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심은 다음에 요거에 터지겠죠. 이제 풍도해전과 청일전쟁의 발발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 그렇죠. 예. 상옥간섭이 이제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의 일이니까는 갑신정변과 요 상옥간섭 사이에 청일전쟁, 동학농민 운동과 청일전쟁이 있다. 요 동청갑 새끼가 다 여기 있으니까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14번. 미술진 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철도는 파괴되고 베이징까지 왔다는 거죠. 이 단비들이요. 단비? 그다음에 각국 공간이 포위됐다. 8개국 연합군. 자, 이런 수많은 힌트들에서 이거 의화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은 이제 의화단이죠. 비는 이제 비적, 도적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화단 난 찾으면 돼요.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조사한다. 이건 오사 운동이죠. 1919년에. 의열단은 그저 그 3.1운동 직후에 1919년이죠. 그러니까요. 김원봉이 만든 거죠. 나중에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의용대를 1938년 현재 우한 쪽, 우한이라 할 수가 있는 항커우에서 만든 게 또 김원봉이죠. 중요한 인물이죠. 이 인물도요. 광모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 대한제국과 관련된 거니까 대표적으로 대한국 국제가 유명합니다. 한국사 약자인데 알아두세요, 여러분. 대구의 국제적 지계.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대한제국, 구본신참, 대한국 국제, 전차, 적차인데요.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지계발급이라고 하는 거 한꺼번에 알아두면 한국사도 하고 동사도 하고 좋죠. 페리의 내항으로 맺어진 조약을 파악한다. 이건 이제 첫 번째 그 에도 마부와의 조약으로서 미일 화친 조약이죠. 부청멸항, 의하단 운동, 이게 정답이죠. 자, 다음 이제 15번. 미줄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상하이에서 터진 사건인데 조선인 청년 훈코공원 이런 단어에서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간의 주도로 일어났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한인 애국단과 관련된 거죠.
한국사에서 이제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만 세 운동 다음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신간회가 이제 많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막 도와주고, 신간회가 이제 아무래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광주학생 운동을 지원했다는 게 한국사라는 과목에서는 중요하지. 동아시아사에서는 그냥 1927년 국민혁명, 1926년부터 1928년 사이에 있었던 장체스 국민혁명군의 폭발 와중에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중일전쟁 발발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것은 루거우 차오 사건이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이 리튼 조사단이군요. 만주사변 만주곡 수립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코민테른이 이제 순원에 대한 지원이죠.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정답이죠.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거죠. 윤봉길 의거가 이런 의미다, 이런 결과였다는 것. 밑줄, 요게 또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는 것인데, 뭐 1번이죠. 메이지가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그 이후 헌법이 공포되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889년 메이지 헌법이죠. 이듬해 제국의회 1890년에 교육치거 그리고 제국의회가 개설이 됩니다. 거기까지의 그 10년 동안이니까 결국 이 이후가 아니라 요 전, 그러니까 188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죠. 188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우선 정답은 아니지만, 1880년대에 우리나라 유명한 사건을 많아요. 그게 뭐예요? 버벅대요. 통조림, 한갑, 유건이죠. 예, 통조림, 한갑, 유건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그죠? 통리기무함은 조사지할단 영선사, 그 다음에 리모굴란, 통조림, 한갑, 한성순보, 갑신정변, 유건, 유경공원 나오면 다 맞는 거죠. 일단은요. 없지만 그거 나오면 다 맞는 거야. 근데 없어. 다른 걸 찾아야지. 경사대학당은 아니야, 그지? 변법자가 운동 때 만들어진 거니까. 경인선도 아니야, 알잖아, 그지? 은하철도 999. 우리나라는 은하철도 999다.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거야. 이거 교육치거라 헷갈렸나? 그래서 많이 틀렸구나. 그렇구나. 이제 많이 틀린 줄 알았어. 나 보면서 이거 왜 많이 틀렸지? 애들이 이거 국어를 잘 못했나? 이걸 교육치거라고 학생들이 생각했나 보다. 교육입국 조서야. 이건 우리나라 거. 갑오개혁 때 발표된 거지. 1895년이야.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갑오개혁인데 왜 1894년이 아니라 1895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물론 1895년은 을미년이지. 그런데 이제 을미개혁이라고 하면 을미사변, 같은 을미년이어도 을미사변 이후의 개혁을 을미개혁이라 그래. 그러니까 태양력, 단발령 이런 거지. 그리고 을미사변 전의 개혁은 다 갑오개혁이야. 그래서 뭐 한국사에서는, 사실 한국사도 그렇게 안 배우지만 정확하게 이제 좀 깊게 배우면 갑오 1차 개혁, 갑오 2차 개혁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갑오 2차 개혁이었던 때 발표가 되었어. 근데 여간 횟수로 하면 1895년이야. 이건 갑오 개혁 때야. 포인트는 여간 청일전쟁 중에 발표된 게 교육입국 조서. 그 개념 때 강조했어. 그래서 교육치거는 청일전쟁 전, 교육입국 조서는 청일전쟁 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야. 이건 ING잖아. 1873년 이후부터 ING. 태양력 실시 연도는 무조건 외우는 게 좋고. 상하신보는 그냥 1870년대 초랑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자,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많이 틀렸던 문제였고요. 자,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해한 거, 이거 공부 안 한 거죠, 그냥. 자, 제 학생들은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홍수전. 틀렸어? 그래. 내 학생 아니야. 어디 가서 저기 딴 데서 배웠다 그래. 딴 데서. 태평청 아니야. 내가 보듬어 줘야죠. 여러분들 실수도 다 저의 실수다. 제가 더 강조했어야 된다. 한데 맞아야죠. 자,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중국번, 홍수전 뭐 이런 단어에서 태평천국 운동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이제 태평천국 운동 기간이라면 정말 많이 틀리겠지. 태평천국 운동 기간이라면 그럼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상제폐하, 에덴 동산 베이징 양꼬치가 태평천국 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들인 거죠. 상제회,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페리, 화친조약, 그다음에 에로우 사건, 2차 아편전쟁, 텐제조약, 미일통산조약, 베이징조약, 양문동의 시작, 사이공조약, 꼬친짜이나.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 기간에 있었던 거 이렇게 나와야 좀 틀려도 이해가 가지.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거죠. 갑신자면 병법이고요. 홍위병은 뭡니까? 홍위병 뭐입니까? 그거죠. 문화대혁명이죠. 이걸 헷갈렸나? 뭐 다 빨간색처럼 보이나요?
그다음에 남녀평등과 토지 균분을 내세웠다. 요거죠. 예. 그다음에 1차 아편전쟁 중에 발생했다가 아니라 안화 태양 변의시. 예, 안화 다음에 이제 이거죠. 한참 뒤죠. 10년 뒤네요. 10년 뒤 거의. 이렇게 하면 맞지.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다. 난중에 뭐 이런 맞겠지만 입헌군 주제의 수립을 지향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헌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헌법 만드는 게 뭐야? 자유민권 운동이라든지 뭐 병법자가 운동이라든지 뭐 독립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입헌군 주제의 수립을 지향한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아, 여기 태평양 운동은 그럼 지향점이 뭐냐고?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홍수전도 황제 같은 거야. 황제 같은 거야. 가에 대한 묻지 않아. 그리고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여간 홍수전도 황제야. 홍수전도 태평천국의 황제라고 할 수가 있어. 예수 동생인데 황제 해야지. 그 다음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의 영도와 총노선 아래 어쩌고저쩌고 인민공사, 예, 그리고 이제 강철재련 뭐 이런 단어에서 철강 증진사업, 인민공사 이런 용어에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차 5개년 계획이죠. 자, 하병법은 북한 1984죠. 연도 외워주고 80년대 이후부터는 연도 이제 줄줄이 외워. 석유파동은 이제 10년대 한국과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뭐 극복하기에 특별히 뭐 실시된 거는 알 필요 없고요. 도임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1986 연도 외우고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란, 예, 맞죠?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면은 그건 덩샤핑과 관련된 거지만 계획경제, 계획경제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건 2001년의 일이죠. 이것도 연도에 외우고요. 19번. 이거 많이 틀었는데요. 묘해요. 예. 이게 안 가요. 예. 그냥 뭐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많이 틀릴 수가 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예. 6.25 전쟁 중 주권 회복.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왜 빅4에 들어갔을까요? 이해 안 가요. 예. 전혀 이해 안 가요. 전혀 이해 안 가요. 예. 많이 틀렸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이해 안 가요. 예. 자, 20번. 밑줄 친 기억 니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국가의 패전 이후 미국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2차 대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현재 중국 인민이 전개하고 있는 뭐 이번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국共내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역시 미군과 관련된 건데 미군이 지원했다는 거고 이거는 이건 뭐야? 지금 보면은 사이공 뭐 구정공세 이런 단어에서 2차 베트남 전쟁, 그냥 베트남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올릴게요. 유엔군의 개입, 6.25 전쟁이죠.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1차 베트남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6.25 전쟁과 1차 베트남 전쟁이 제네바 회담의 주요 의지였는데 6.25 전쟁은 해결이 안 됐고 요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은 종전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과의 협의하에 소련이 참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태평양 전쟁, 태평양 얄타 회담에서 이제 소련 참전이 논의가 되었고 태평양 전쟁 말기 때 소련이 참전하죠. 카얄포 원소팔, 그다음 파리 평화협정, 요거죠. 정답이 나왔고요. 한국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였다는 것은 이 두 개 중에서 바로 요 베트남 전쟁의 미군 투입과 세트를 이루어서 참전을 하였죠. 개념 강의 반드시 2번 이상은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컴팩트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컴팩트 3강짜리 개념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념 교재를 3시간에 끝낼 수 있다. 다시 한번. 당연히 그거는 이제 2바퀴 돌리는 학생들만이 가능한 퍼포먼스를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팩트 꼭 그래서 3강에서 계속 반복해서 수능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게 컴팩트 3강짜리야.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오픈하게 될 것이냐면 6월 25일 정도. 6월 혹시 그날을 기념해서 전혀 관련이 없죠. 기념? 전쟁을 기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6월 25일
그 즈음에서 즈음에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아, 뭐, 건강하세요.